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4-3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소 원자를 자기장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화학자들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물리학자들에게 더 의미가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수소 원자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자기장 속에 원자나 분자를 넣는 것은 화학에서 NMR이라고 하는 핵 자기공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론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장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류가 유도하는 자기장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직선으로 된 전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는 보통 우리가 기호로 I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 주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기장은 기호로 보통 B라고 쓰고요. 자, 이번에는 직선 도선이 아니라 원형 도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주위에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전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똑같게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네,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는 사실 얘네들 다 합친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모양을 띠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뻗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자석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이 N극에서부터 자기력선이 뻗어나와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원형으로 삥삥 돌고 있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형성을 할 수 있고 그 자기장은 마치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국 전자를 우리가 다뤄보고 싶기 때문이겠죠. 자,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자, 지금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의 궤도가 있고 여기 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느냐, 즉 얘가 자석으로 행동한다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석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물리량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모멘트라고 하고요. 이 자기 모멘트는 얼마만큼 강력한 자석이냐를 나타내고 이렇게 원형 궤도를 도는 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자기 모멘트의 크기를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A는 요 면적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은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류 곱하기 면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자가 V라고 하는 선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결과만 한번 볼게요.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V 2파이 R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요 원의 반지름에 해당을 하고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우리가 저 반지름을 아니까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자기 모멘트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I 곱하기 A니까 계산을 해서 결과만 놓으면 2RV 나누기 2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방향까지 표시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벡터의 외적을 이용하면 우리가 방향까지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R 크로스 V, R과 V 사이의 외적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되고요. 그러면 이 R의 방향과 V의 방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뮤의 방향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죠? 얘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M을 위아래에다가 제가 곱하고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M을 이 V랑 합쳐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P가 됩니다. MV는 P죠. 근데 R 크로스 P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강체 회전자를 할 때 다뤘던 각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적으로 보면 전자의 자기 모멘트는 전자의 각운동량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긴 했지만 양자역학적으로도 이것은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즉 각운동량이 있는 곳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자기 모멘트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각운동량을 가질 때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석처럼 행동하는 이 회전하는 입자가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방금은 그냥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뱅글뱅글. 그랬을 때 얘가 일종의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자기장을 그냥 걸어줬어요. B라고 하는. 그러면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mu.b 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이렇게 각운동량 .b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사라지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금 자기장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Z축으로 잡겠습니다. 왜 Z축으로 굳이 잡느냐? 구면 좌표계에서 Z축이 좀 특별한 좌표계이기 때문입니다. Z축으로 이런 기준축을 잡게 되면 많은 수학이 간단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B가 Z축으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B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Z축 방향의 단위인 벡터 곱하기 크기 B. 요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V는 L, 즉 각운동량의 Z축 성분 곱하기 B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B 나누기 2M 곱하기 LZ 이렇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죠? 항상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그 녀석을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H바 2mu 델 스퀘어 플러스 V 그리고 프사이는 2 프사이. 자, 수소 원자가 자기장 안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장이 흘러가는 축을 우리가 Z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자기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방금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수소 원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그 포텐셜 에너지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V사이는 2 V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캐럿을 씌워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Z에 대한 연산자로 우리가 표시를 했고요. 여기는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 H 넛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고 여기는 자기장에 의한 해밀토니안이고 제가 여기를 마그넷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게 또 이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쿵짝쿵짝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V사이랑 2를 다시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 H 넛 연산자의 고유 함수들이 요 H 마그넷 연산자의 고유 함수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해를 그대로 여기다가 가지고 와도 고유값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si NL, ML이라고 하는 애가 이 수소 원자의 고유 함수였죠. 그럼 얘를 H 마그넷에다가 걸면 고유 함수라고 했으니까 어쩌고 psi NL, MLN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를 이제 제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그냥 결과를 바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ML이라고 하는 자기 양자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주어진 자기장의 색이고요. E는 전자의 전하량, H바는 플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이, 그리고 요 뮤는 환산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요 앞부분에 있는 요 녀석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베타 B라고 명명을 할 거고요. 얘를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고유값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떤 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h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뮤 스퀘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z 2 스퀘어 r 플러스 2b 나누기 2뮤 lz에 푸사이가 걸리면 이때 똑같은 푸사이 우리가 nl, ml은 그러니까 r 세타 파이에 대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썼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수소 원자 에너지 더하기 방금 우리가 구한 요 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는 두 개의 양자수 n과 ml에 의존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n과 ml에 의존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 양자수의 역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자기장을 걸었을 때의 효과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ZRH N제곱 더하기 베타 B ML B였습니다. 자, 1s 오비탈과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L은 1이고요. 여기는 L은 0이겠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필드가 자기장이 없는 경우와 자기장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ML에 따라서 상태들이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 1s 상태일 때의 ML은 뭐가 가능하죠? L이 0이니까 ML은 0. 이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반면 2p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ML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 L이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가능하죠. 즉, 지금 제가 하나의 선으로 그렸지만 얘가 사실은 세 개의 에너지, 상태가 같은 에너지 준위에 축퇴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장을 걸어볼게요.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 1s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ML이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장을 걸어도 얘는 빵만큼 기여합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반면 2p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ML이 있으니까 ML에 따라서 ML이 0인 애는 그대로 움직이는데 ML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낮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ML이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요 에너지 차이는 베타 B, B, 즉 자기장에 비례하는 크기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더 이게 잘 쪼개질 것이고 더 넓게 쪼개질 것이고 약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좀 가깝게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다 설명을 했네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이만 효과라고 부르고요. 네덜란드 물리학자인 제이만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 에너지 준위들이 쪼개지는 혹은 축퇴되어 있던 에너지 상태들이 이제 분리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이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이만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 제이만 효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제이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정상 제이만 효과는 뭐냐면 쪼개졌을 때 그때의 스펙트럼의 선의 개수가 홀수가 나오면 정상 제이만이고요. 짝수가 나오면 이상 제이만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예를 생각해보면 3개로 쪼개지죠. 그리고 1S는 하나고 2P는 3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가능한 전이가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계가 나와요. 요거는 L이 0, 1, 2 이런 정수일 때 ML은 무조건 2L 플러스 1의 축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이 원자 모형에서는 항상 홀수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거로는 이 홀수선이 나오는 정상 제이만 효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보니까 짝수선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제이만 효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녀석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상 제이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항상 드라마는 적절한 시점에 끊어야 되죠. 그 이상 제이만 효과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기장을 걸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기장과 움직이는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정상 제이만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상 제이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